예, 안녕하세요. 이원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방설비 기사, 그죠? 소방설비 기사. 전기하고 기계 모두 공통인 우리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해서 소방관계 법규죠. 이거에 대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이 소방관계 법령을 먼저 배우기 전에 이 소방과 관련된 법령이 총 몇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법령 중에서 이 소방시설 기사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소방 관련 법령이 어떤 게 되는지, 그리고 각 법령에 따라서 문제가 몇 문제 정도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방 관련 법령 문제는 20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죠. 자, 20문제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서 몇 개가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퍼센테이지겠죠?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볼까요? 자, 맨 처음에 오늘부터 배워야 되는 게 소방 기본법이 있죠. 자, 이렇게 소방 기본법, 법령이 있고요. 그 법령에 따른 시행령이 있어요. 자, 그 시행령에 따른 또 시행 규칙도 있고요. 자, 이런 소방 기본법, 법령은 누가 만드는 거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통과가 되면 그게 이제 법률로서 효력을 갖고 그 법률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령에 따라서 그죠? 시행령이 나오는 거죠. 자, 시행령이라는 거는 이 법령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시행령 다음에 나오는 게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시행규칙이 나오죠. 모든 법령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시행규칙은 말 그대로 시행령을 더 자세하게, 그리고 뭐 절차 요런 거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법령이 이렇게 세 개씩 구분이 돼서 나와진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소방기본법은 뭐 하는 법이냐? 뭐에 대한 법이냐라면 우리 소방대원분들 있죠? 소방대원분들. 여러분들 소방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이제 공무원이 되잖아요. 소방 공무원. 그런 이런 소방대가 하는 업무를 좀 나열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업무 같은 거를 쭉 나열을 했다. 이런 일을 한다라고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법령이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뒤에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총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화재가 발생되는 거를 예방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각 소방 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법령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가장 중요한 법률이죠.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이죠. 기준이 아니고 법률이겠죠. 네. 자, 우리는 이제 기사 시험,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사 자격증을 공부함으로써 각 소방 대상물, 즉 특정 소방 대상물에 들어가는
소방시설에 대한 거를 배운다고요. 그죠? 그래서 소방시설의 종류는 뭐가 있고, 이 소방시설을 어떤 소방 대상물, 즉 어떤 건축물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좀 따져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소방시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에 대한 법률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염, 소방용품,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다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법령,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소방시설 공사업법이에요. 자, 소방시설 공사업 법령은 마찬가지로 시행령, 시행규칙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죠? 요거는 뭐 하는 법령이냐 하면 우리가 소방시설업, 우리가 실제로 업무를 하고 여러분들이 기사 자격증을 따서 업무에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직할 곳이 요 소방시설업인데, 이런 소방시설업은 설계업, 그 다음에 공사업, 감리업, 방염처리업, 요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기사 자격증을 따서 설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설계업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 업무를 하는 거고요. 자, 이런 소방시설업, 요거에 대한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회사를 차리고 싶다. 회사를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등록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이 소방시설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소방시설에 대한 사업 내용,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이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소방시설 공사업법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있죠.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1류에서 6류 위험물. 우리 소방원론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소방원론에 나왔던 그 위험물을 취급, 그 다음에 저장,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요런 위험물들은 이제 제조소 등이라는 곳에 저장하거나 취급하거나, 그죠? 하겠죠? 제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요렇게 위험물 제조소 등을 여러분들이 설립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고, 이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 5가지가 소방 설비 기사, 전기 기계, 소방 관련 법령에서 나오는 시험 범위가 이 5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특별법이라고, 불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 특별하게 법령을 제정한 게 2개가 있다. 특별법이 뭐가 있느냐?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안전관리 특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건물들 엄청 많이 높아지고 있죠.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에 대한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특별법이 2개가 있다. 그런데 요거는 우리 기사시험의 범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출제가 안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한 다음에 관리사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게 요 5가지 법령이다. 자, 그러면 요 5가지 법령에서 20문제가 나온다고요. 필기에서. 그러면 대략적으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이 3번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얼마 정도의 문제가 나오겠느냐? 대략적으로 한 60%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6문제겠죠? 6문제? 20문제에서 6문제가 이 3번에서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번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 여기서 한 5개 나올 것 같아요. 제 예상은. 그러니까 50% 정도, 50%? 이렇게 얘기하면,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6문제. 이렇게 해야겠다. 문제, 6문제. 5문제 정도 나오겠고요. 두 번째 원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소방기본법, 공사업법,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각각 3개씩. 그러면 20개 맞나요? 20개 맞죠. 11개에다가, 그죠? 9개니까. 딱 20문제 나오겠죠. 자, 근데 정확하게 기본법에서 3문제 나오고, 여기서 5문제, 여기서 6문제,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질 않고요. 시험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다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3문제, 5문제, 6문제.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거를 집중해서 해야 되느냐? 요 2개예요. 요 2개. 그죠? 요 2개만 집중적으로 하면 11개 맞잖아요. 그러면 꽈락이 면제가 돼요. 근데 최소한 나는 이 법령에서 15개 이상은 맞아야겠다라고 하면 기본법하고 이 공사업법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요거는 우리 소방원론에서 했었잖아요. 소방원론에서 1류에서 6류 위험물의 종류, 뭐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에다가 제가 요거 나온다, 요거 나온다, 이렇게 찍어드린 것만 봐도 2문제, 3문제, 2문제 이상은 맞는다고요. 알았죠? 정해져 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자, 그래서 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집중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것만 봐도 12개 이상은 맞으니까 제가 보라는 것만, 시간이 없으면 보라는 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론을 하고 옆에 있는 이 핵심 예제를 몇 문제 풀어보고, 문제는 제가 다 풀어드리지는 못합니다. 알았죠? 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봐야지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풀어드린다고 해서 이게 공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안 풀어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제가 풀어드린 것도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소방기본법부터 이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기본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방기본법,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 3가지 법령에서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자, 우리 소방기본법은 뭐 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소방대원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느냐,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알았죠? 대략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공무원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법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모든 법령은 맨 처음에 이제 1조로 1조, 2조, 3조, 요렇게 이제 시작이 된다고요. 조로 시작이 돼요. 자, 모든 법령 1조가 뭐냐 하면 이 법이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이 법령이 왜 만들어졌을까? 그거에 대한 목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조에서는 항상 뭐가 나오느냐? 이 법령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들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단어들의 정의. 그래서 정의 부분을 약간 잘 알아두셔야지 이 법 해석이 쉬워진다고요. 그죠? 그러면 소방기본법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화재가 발생되는데 그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에 대해 그 다음에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하는 거죠. 이런 활동들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그 다음에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공공의 안녕이에요. 유일하게 소방기본법에서만 공공의 안녕이라고 나와요.
이 소방기본법 외에 다른 법률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공공의 안전으로 나옵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런데 소방기본법만 공공의 안녕이에요. 요거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화재가 발생되는 거를 예방, 그죠? 미리 막는다라는 거죠. 예방은. 경계는 주시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주시하고 보고 있다. 불 날 건지 안 날 건지 계속 주시해서 보고 있다. 이게 경계잖아요. 경계. 그죠? 경계태세에 돌입해라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진압하는 건 불 끄는 거죠. 뭘. 그죠? 그 다음에 구조 구급 활동. 요런 거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정의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소방 대상물이 나오죠. 자, 소방 대상물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건축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불날 수 있는 거. 건축물에서 불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차량에서도 불이 날 수가 있잖아요. 차량. 차량도 그래서 소방 대상물에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선박, 배죠, 배. 자, 선박이 소방 대상물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시험 문제 요런 게 나온다고요. 선박이긴 선박인데 항구에 밧줄로 메어둔 선박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육지에 밧줄로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배 못 나가게. 그렇게 묶어둔 선박만 소방 대상물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선박 건조 구조물. 우리 현대중공업 뭐 이런데 대우조선해양 이런 데서 배 만들잖아요. 그 배 만들 때 옆에 이렇게 배 만들기 위한 이렇게 건물들을 넣어놓잖아요. 엄청 크던데 제가 가서 봤는데, 그죠? 요런 것도 소방 대상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산림, 그 밖에 인공구조물, 물건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소방 대상물은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화재가 발생돼서, 그죠?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물건들. 그래서 그거 화재가 발생이 되면 진압을 하거나 구구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을 얘기를 하겠죠? 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요게 나와요. 오답으로 항상. 바다에서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오답으로 항상 뭐가 나오느냐? 항해 중인 선박.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방 대상물이에요. 소방 대상물. 자, 그 다음에 관계지역이 있어요. 관계지역은 여기 위에 있는 이런 소방 대상물들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런 관계지역에 있는 이 소방 대상물에 건물주들 있죠? 주인들. 차량 소유주, 뭐 요런 주인들. 요런 주인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관계인이라고 하고요. 이 관계인은 3명이 있습니다.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건물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리자, 그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점유자, 임대 받아가지고 그 사무실을 쓰는 그런 분들 있죠? 그게 점유자잖아요. 그래서 관계인을 우리가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거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소관점이라고 합니다. 소관점. 알았죠? 소관점. 그래서 관계인은 소관점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소방 기사에서 빵점 맞으면 안 나와요. 빵점을 맞으면 안 돼요, 절대. 그죠? 어떤 사람이 시험을 가도 찍어도 맞이고, 그 다음에 쉽게 맞힐 수 있는 한 문제는 꼭 나와줘야 된다고요, 시험에서. 이런 게 나온다고요. 다음 중 관계인이 아닌 것은. 그죠? 다음 중 관계인이 아닌 것은. 요 3개 나오고, 틀린 답 하나 나오겠죠. 네. 그래서 관계인에 대한 거 꼭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이 나오죠. 자, 소방본부장은 누구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의 짱이다라는 거예요. 짱. 대빵이다라는 거죠. 자, 특별시, 서울특별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광역시는요.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그런 광역시들. 네, 그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는 어디를 얘기를 할까요? 특별자치시. 세종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종시. 우리 세종시 있잖아요. 세종시. 대전 위에, 살짝 위에 있는 이 세종시가 특별자치시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자치도는요. 제주도. 여기 제주도예요. 제주도.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그 다음에 각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시하고 제주도에는 소방본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방본부. 알았죠? 자, 여기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을 하는 짱이다. 거기서 대빵.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겠죠. 그분이 소방본부장이다. 그러면 각 시 있죠. 뭐 평택시, 아니면 고양시, 안양시. 각 시에 소방서가 있잖아요. 그 서의 대빵은 누구예요? 소방서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청이 있죠. 그 소방청에서 가장 대빵이 되는 사람이 소방청장님이에요. 소방청장님은 우리나라에서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급을 보게 되면 소방청장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부장님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도관할하는 서장님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소방관서장이라고 합니다. 소방관서장이라고 해요. 관서장. 알았지?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마치 이 소방관서장 계급을 보게 되면 이 본부장은 청장님의 명령에 따라야 될 것 같고 서장님은 본부장님의 명령에 따라야 될 거 요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러지가 않습니다. 자, 소방청장님하고 또 한 분이 또 계세요. 우리 소방과 관련된 법령에서 가장 많이 나오시는 분. 시도지사가 있어요. 시도지사. 그 청장님하고 시도지사는 약간 동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각 시에 도지사님, 그 다음에 시장님 있죠? 네. 그러니까 약간 동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본부장님, 각 시의 이 서장님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냐? 이 시도지사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이 두 분의 대빵은 이 시도지사가 돼요. 알았죠? 자, 요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대라는 게 뭡니까? 소방대.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9급, 7급 공무원 시험 보죠? 네. 그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한 분들. 그분들이 소방공무원. 즉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소방공무원. 그죠? 그 다음에 위무소방원은 누구냐? 위무소방원. 자, 위무소방원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군대 있죠? 우리 의무적으로 남자들은 군대 가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군대 가기 싫다. 그러면 소방서에 지원을 해주면 돼요. 군대 대신 가는 거예요. 소방서로. 군대를 대신해서 소방서에서 나는 불 끄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 의무소방원에 지원을 해가지고 소방대에서 근무를 하면 돼요. 그죠? 자, 위무소방원에 대한 거를 좀 들어보니까 위무소방원은 평일에는 그 소방서에서 집합체로 이렇게 잠을 자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말에는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위무소방은 괜찮은 것 같아요. 군대 대신 가는 거니까. 아, 그리고 월급도 다 준대요. 월급도 준다. 그러니까 좋죠. 그래서 위무소방원 하면 매일 뭐 불 끌어 다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무일도 있습니다. 사무일. 그러니까 위무소방원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의 뭐 자녀분들 군대 좀 가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위무소방원에 한번 지원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위용소방대원은 소방 이런 공무원분들이 솔직히 좀 모자라요. 그죠? 네,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위용소방대원을 소방서 이런 데에서 취업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소방과 관련된 업무들을 이 위용소방대원분들이 조금씩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채용을 하는 거다. 일반적인 사람들을. 그래서 요 세 분을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소방대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았죠? 뭐라고요? 소방공무원, 위무소방원, 위용소방대원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중 소방대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봐요. 알았죠? 그러면 오답으로 뭐가 많이 나오냐? 자체 소방대 또는 자위 소방대. 요게 많이 나와요. 오답으로. 그래서 이 세 분이 뭐라고요? 소방대다. 그래서 이 소방기본법은 이 소방대를 우리가 이 소방대가 무슨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소방기본법은. 자, 그 다음에 소방대장님이 나옵니다. 소방대장. 자, 소방대장님은 누구냐 하면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어느 건축물에서. 그러면 소방대 분들이 쭉 다 이제 소방차를 타고 출동을 하겠지요. 그렇게 현장에 출동, 현장이에요. 현장. 화재가 난 현장 또는 재해가 발생된 그런 현장에 출동한 사람 중에 계급이 가장 높은 사람. 계급이 가장 높으신 사람은 소방대장으로 임명이 되는 겁니다. 소방대장. 그러니까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 지휘를 하려면 계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 지휘를 해야겠죠? 그래서 현장에 출동해요. 현장을 지휘하는 사람을 우리가 소방대장님이라고 합니다. 소방대장. 알았죠? 그래서 소방대장님은 가장 맨 처음에 뭐 하느냐? 소방활동구역을 설정을 합니다. 활동구역. 소방활동구역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노란색 띠 있죠? 우리 뭐 살인사건 뭐 이런 거 나면 이렇게 노란색 폴리스 라인 같은 거 이렇게 치잖아요. 화재가 발생 또는 재해가 발생이 돼도 이 소방대가 활동할 수 있는 구역을 노란색 띠로 이렇게 우리가 폴리스 라인 같은 걸 친다고요. 자, 요런 거를 활동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느냐? 소방대장이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죠. 그거는 나중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소방대장님이 할 수 있는 거, 강제 처분. 내가 불 끄러 가야 되는데 막 주차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 자동차가 못 지나가. 그러면 그 자동차 치워버려야겠죠. 그렇게 확 치워버리는 거를 강제 처분이라고 해요. 소방대장님이 강제 처분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종사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종사명령이라는 건 뭐냐 하면 불을 끄는데 소방대원분들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을 끄는 거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명령이 종사명령이에요. 종사명령. 아, 불 끄는데 빨리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사람을 구조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일반 사람들한테 요청한다고요. 그게 종사명령이에요.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종사명령, 내가 무서워서 못해요. 내가 이거 못합니다 하고 도망가요. 그럼 종사명령을 어기는 거죠. 이 종사명령 어기잖아요. 그러면 벌금 100만 원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화재가 났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빨리 피난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소방대장님이 하는데 피난명령이라고 해요. 그걸 피난명령.
만약에 사람 불났으니까 빨리 피하세요. 저기 사람들 빨리 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피했다. 그럼 피난 명령을 어긴 거죠. 피난 명령을 어기게 되면 벌금 100만 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벌금 100만 원짜리 종사명령 어기는 거, 피난명령 어기는 거, 예,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벌칙 규정이 많이 나와요. 뭐라고요? 피난명령하고 종사명령 어긴 사람 100만 원. 자, 강제처분은 또 벌칙이 더 세요. 강제처분을 너 이거 치우라고 했는데 안 치우면 벌금이 더 세다고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 거의 법령의 마지막에 벌칙 기준이 나오는데 그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소방대장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뭐가 있느냐, 그거를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 활동구역을 설정하는 거는 소방대장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강제처분, 종사명령, 피난명령은요, 소방대장뿐만 아니라 소방본부장, 그다음 소방서장님도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소방대장님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소방 활동구역을 설정하는 거, 요거만 소방대장님 유일하게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좀 하겠고요. 자,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중에서 하나만 풀어볼게요.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중에. 자, 다음 중 소방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죠? 소방대장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다?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는 일을 유일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맞죠? 1번 맞는 얘기죠? 자, 2번은 뭡니까? 관계지역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자,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맞죠? 자, 3번.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항해하는 선박. 이게 틀렸죠. 항구에 메워둔 선박만 소방대상물에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4번은, 보기 4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문제 좀 잘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메어둔 선박만 소방대상물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또 중요한 거, 소방대는 누구냐? 세 명이다. 요거 잘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배웠던 이 관계 지역과 소방 대상물, 그 다음에 이 소방 대상물 안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고, 이 소방 대상물을 전체적으로 우리 소방 법령을 배우는 거에 있어서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로 좀 정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119 종합 안전센터가 나와요. 그렇죠? 119 안전센터. 자, 이런 119 안전센터라고 하고 종합상황실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종합상황실에서 보고해야 되는 내용들,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